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유기홍 전 민주당 의원, 진수희 전 국회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박가영 앵커가 준비한 숫자로 읽는 1번지를 통해서 오늘의 주제 숫자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숫자 보시죠. 숫자 58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 가족을 수사한 지 58일 만에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검찰로서는 과잉 수사 비판 부담을 덜고 수사에도 탄력을 받게 된 거죠. 이제 검찰의 시선은 조 전 장관을 향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구치소를 찾아서 부인 정경심 교수를 면회하고 나오는 모습인데요. 검찰 수사에 힘이 실리면서 조 전 장관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할 것 같습니다. 법원이 구속 수사의 필요성만 인정했을 뿐 유무죄에 대한 판단까지 내린 건 아닙니다. 이에 검찰로서는 앞으로의 수사가 더욱더 중요해진 상황인데요. 정 교수 구속을 계기로 정치권과 당장의 여론은 또다시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 조국 정국 언제쯤 마무리 지어질까요? 지금까지 숫자를 읽는 1번지였습니다. 네, 제가 전해드린 대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간밤에 구속이 됐습니다. 우선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유 의원님부터. 네. 기본적으로 재판부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아쉬움이 남아요. 인권 변호사로 유명한 김칠준 변호사가 뒤늦게 변호인단에 합류해서 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좀 지나쳤다면서 기울어진 저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수십 명의 검사가 투입이 돼서 70곳 이상의 압수수색을 벌이는 수사였는데 과연 피의자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표창장 위조했다는 혐의의 사건 관련해서는 사실은 당연한 권리인데도 수사 기록조차 지금 열람을 아직 안 시키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과연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11개 혐의 모두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다퉜다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 얘기를 여기서 다 드릴 수는 없지만 특히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오촌 조카의 범죄 혐의를 정경심 교수에게 더 씌운 것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를 했고, 저는 이것은 사실은 그 장관 되기 전에 별 문제 없이 증권 주식 투자하던 돈을 청와대 수석이 된 다음에 사모펀드 하면서 횡령을 했다? 상식에 좀 어긋난다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려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다툼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유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속됐다는 것이.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차분하게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뇌종양하고 뇌경색 관련해서는 뭐 경증이기 때문에 수사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지만, 아시지만 뇌종양은 악성이든 양성이든 커지면 위험해지고 뇌경색도 진행형 만성질환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피의자 인권의 차원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몇 가지 느꼈습니다. 네, 유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이 매우 탄탄하고 치밀한 수사를 했구나 하는 거를 느꼈고요. 살아있는 권력, 즉 지금 대통령의 가장 총애를 받고 있는 조국 일가를 수사함에 있어서 집권 세력으로부터 사실 엄청난, 그러니까 수사 방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그 수사 압박, 비판, 게다가 더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그 장관의 열혈 지지자들이 온갖 욕설과 비난 이런 걸 받으면서도 되도록 꼬투리 안 잡히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하면서도 저런 탄탄한 수사 결과를 냈구나. 그 국정감사장에서 왜 윤석열 총장이 보여준 자신감에 걸맞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냈구나 하는 걸 저는 읽을 수가 있었고요. 역시
특수수사로 잔뼈가 굵은 이 윤석열 총장의 이 수사 능력, 그다음에 이제 권력의 눈치 안 보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런 그 윤석열 총장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누구처럼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따라서 국민의 신뢰는 저절로 따라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왜 이탈리아의 그 전설적인 검사 있잖아요. 예. 피에트로 검사라고 마니폴리떼로 불렸던 깨끗한 손. 그런 우리 전설적인 검사를 우리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그런 기대를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아주 시의적절하게 우리 검찰의 그 특수부가 반부패 수사부로 바뀌었죠. 이제 간판을 그 바꿔 다른 거 굉장히 적절해 보이고요. 앞으로 이 건을 계기로 우리 검찰에도 윤석열 총장으로 끝날 게 아니고 제2, 제3의 윤석열이 나타나면서 어쨌든 그 정치적 중립으로서의 검찰 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 문화 이런 것들이 뿌리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덧붙여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하신 대통령께도 잘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지금 검찰 개혁이 화두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본질 중에 본질은 바로 정치적 중립,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이런 건데 바로 그게 지금 이 수사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 정도면 검찰 개혁 절반 이상은 이루어졌다. 물론 서초동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의 국민들은 이미 절반 이상의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나 하는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 의원께서는 네. 피의자의 방어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 진 의원께서는 윤석열 검찰의 수사 능력에 갈채를 보내셨습니다. 뭐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엇갈리는데 조국 전 장관이 무거운 마음을 안고 오늘 오전에 서울구치소 부인을 면회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제 애초에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 자체가 최종 종착역은 조국 전 장관일 것이다라는 견해들을 굉장히 많이 내놨고 벌써부터 이달 말에 소환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네. 내놓고 있거든요. 결국 검찰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전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동안 뭐 발표를 통해서나 아니면 이제 뭐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한 서너 가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공익인권센터 인턴 증명서 관련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점 관련해서 조국 장관은 딸이 분명히 인턴 활동을 했다고 얘기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모펀드 관련인데 청문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부인이 투자를 하는데 남편이 모를 수가 있느냐 였는데 그래서 아마 사모펀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김경록 씨가 좋은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걸 저희가 수년 동안 지켜봤다 이런 얘기를 했고 한 가지가 또 하드디스크 교체와 관련된 문제인데 수고했다 관련해서도 당사자인 김경록 씨가 그게 하드를 교체해줘서 수고했다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네. 얘기를 했고 2014년부터 만날 때마다 수고했다는 인사를 하는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라고 볼 때는 아마 이제 차분하게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여기서도 사실관계를 놓고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진 의원께서는 조 전 장관 수사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조국 장관 후보자의 검증 과정에서 이제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조국 교수도 이제 당연히 소환 조사를 받아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입시 비리 관련해서 다른 건 몰라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는 조국 교수가 직접 관련이 돼 있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인턴 증명서 그쪽에서 고등학생 인턴 쓴 적 없다 하고 네. 이쪽에서는 했다 하고 근데 집에 있는 PC에서 인턴 증명서의 사본
파일이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건은 반드시 조사가 돼야 수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거 말고 이제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한 3개 정도가 지금 이렇게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우선 그 직접 투자를 금지하도록 돼 있는 공직자윤리법. 이거는 설사 조국 그 당시 민정수석이 직접 관여 안 했더라도 가족 중에 누군가가 했어도 이거는 그 조국 그 수석 공직자가 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그 투자한 자본 그 시장법 위반, 네. 이것도 지금 알려지기로는 오늘 드러난 내용인데 그 WFM 주식을 차명으로 그 매입할 때 조국 그 장관의 계좌에서 그 이체가 된 그런 정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WFM 주식 매입할 때 시세보다 더 싸게 산 액수 차액이 2억 4천 정도 되는데 네. 그거는 뇌물 성격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조국 전 장관이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아야 될 그런 쟁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정경심 교수 구속과 관련된 여야의 반응을 들어보고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우리 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법적 절차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 남은 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재판을 지켜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었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조국 게이트 수사가 이제야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진실 규명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검찰은 눈치 볼 것도 주저할 것도 없습니다. 이 게이트의 몸통 조국 수석의 수사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정 교수 구속으로 대충 이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은 절대 안 됩니다. 정경심 씨의 구속 수감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던 조국 전 장관의 해명은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분명히 확인됐습니다. 범죄 피의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고 조국 전 장관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정치검찰, 적폐검찰의 낙인을 찍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후안무치 또한 명백히 확인된 것입니다. 네, 3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인영 원내대표입니다. 네. 사실 그동안 뭐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었는데 오늘 발언을 놓고 보면 좀 거리두기를 하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지거든요. 이게 확실히 민주당 내 분위기가 바뀐 거라고 읽어도 되겠습니까? 바뀐 거는 사실은 조국 장관이 사퇴하면서부터 그렇죠. 예. 지속적으로 그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조국 장관을 둘러싼 공방 속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 검찰 개혁을 이제 어떻게 하면 제도화할 건가 하는 차원에서 한쪽으로는 검찰 개혁, 그리고 공수처로 지금 뭐 시동을 건 지가 이미 오래됐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동안 조국 블랙홀로 너무 많은 문제들을 놓치고 왔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현대나 삼성 같은 대기업을 방문하고, 또 지난 시정연설에서는 공정의 가치, 예를 들면 뭐 입시제도 변화라든지 예. 이런 문제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국 블랙홀에서 좀 벗어나서 원래 해야 될 일 하자.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뭐 그런 것이지, 저는 특별히 거리두기라는 것은 조금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론적으로 검찰을 많이 비판을 했다가 이제는 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뉘앙스가 바뀐 것 같긴 근데 해서요. 검찰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는 뭐 뒤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피의 사실 공표가 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점, 그리고 다른 수사와 달리 지나치게 많은 수사 인력과 엄청나게 많은 압수수색, 검찰권 남용이 아닌가에 대한 네. 지적, 이런 것들이었지, 사실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입장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환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또 사법부의 판단 자체를 네. 뭐 비판을 하거나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뭐 그런 부분도 작용을 했겠죠.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검찰은 행정부고 법원은 그 한 분 한 분 법관들이
독립된 판단의 주체이기 때문에 설사 견해가 다르더라도 존중한다는 자세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예상한 것처럼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뭐 그리고 당연- 검찰에 대한 수사가 아닌 그리고 검찰을 그동안에 비판했던 여당과 청와대에 대한 그 날을 세우는 모습들을 보셨는데요. 어떻게 당연히 보십니까? 뭐 야당이 해야 될 역할이고요. 그 지금 여당 쪽에서 조금 입장이 좀 달라진 거는 지금 이제 검찰 개혁 이야기하고 거기에 더해서 법원 개혁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마당에 자신들의 뭐 입맛 혹은 유불리에 따라서 껌껌이 뭔가 이제 그 비판하거나 판단을 한다면 네. 국민들로부터 이 개혁의 진정성 이 의심을 받을 예. 수 있다는 그런 측면 또 이제 그런 국민 여론 뭐 지지율 이런 걸 다 의식한 종합적인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소위 지금 말씀하신 조국 블랙홀 조국 국면으로부터 이제는 국면을 전환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네. 화제를 좀 돌려볼 텐데요. 역시 검찰이 등장을 합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검찰의 갈등이 계속해서 진행이 돼 왔는데 이제 진실공방으로 또 번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준비된 화면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서 장관 조국 전 장관이 지명 전엔 8월 초부터 일가에 대한 내사를 했다라고 본인의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하니까 대검찰청에서는 관련된 사실이 아니다, 허위 사실이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은 또다시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 확인해봐라라고 또 대검에다가 화살을 돌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진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말 날이 서 있는 네. 설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네. 유시민 이사장하고는 서울대 학생운동 시절부터 사실은 40년 동지이고 지금도 자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유시민 이사장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치할 때도 팩트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잘못됐으면 바로 사과하고 그래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내부 정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8월 9일 후보자로 지명하기 전에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고 네. 이 사람 이래서 안 된다.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요청을 받았던 사람한테 확인까지 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8월 9일 날 후보자를 지명하는데 그 전에 만약에 유시민 이사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네. 그 전에 이 사람 이래서 안 된다라고 했다면 사실 안 되는 이유를 사전에 뭔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내사라는 의심을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예. 그런 점에서 이건 사실은 제보받은 사람의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겠죠. 내부 정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보기에도 언론에 피의 사실이 유출되는 순서와 체계 그리고 70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사실은 사전에 준비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그럴 정도로 그 광범위한 수사들이 상당히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은 뭔가 준비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이 소위 조국 대전의 유시민 작가, 유튜버, 이사장이 참전을 하게 되면서 온갖 지금 파문을 낳고 있고요. 결국 민주당의 입지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그 결과를 낳고 있지 않나 싶고요. 처음에는 누군가가 그러셨죠. 당원도 아닌 분이 오바하신다고. 예. 근데 지금은 오바 정도가 아니고요. 막 무한 질주에 좌충우돌 그냥 막 던지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막 던지다 보니까 던져놓고 사과하고 또 질러놓고
사과하고, 그러니까 KBS 여기자 대상으로 사과했죠. 예. JTBC 대상으로 또 사과했고, 뭐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애초에 유시민 이사장이 보수 유튜버나 이 보수 언론들의 혹세무민, 가짜뉴스 이걸 차단하겠다라는 취지로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을 개시를 예. 했는데 오히려 지금 알릴레오가 가짜 뉴스와 혹세무민의 중심에 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비판을 막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 검찰하고의 갈등도 보면 그 8월에 뭐 조국 장관 지명 전후에서 조국 내사가 장관 안 된다 있었다. 예. 그러면서 내사 자료를 갖고 대통령을 뵙고 싶어 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중간에 그런 매개 역할을 하신 분을 네. 딱 밝히면서 이게 사실이라는 거를 입증을 하셔야지 그 근거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하면서 마치 자신이 얘기하면 팩트가 아닌 것도 팩트가 되는 것처럼 굉장히 오만한 이런 그 느낌을 저는 그 읽었고요. 제보자를 밝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럼 그렇지 곤란하더라도. 않으면 그냥 저걸 어떻게 확인을 하겠어요. 그래놓고 그 제보자 보고찬에서 안 밝힌다 이러면 그러면서 팩트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면 그거는 그 국민들 굉장히 우습게 아시는 결과밖에 안 되고 유시민 이사장이 저렇게 자꾸 할수록 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의 열혈 지지자들의 정신 승리에는 도움이 되거나 결집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외에 외연 확대라든지 지금 문 대통령에게서 떠나가는 민심을 이반을 차단하는 이런 효과는 전혀 없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우리 당의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보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당의 입장과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저는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사실은 다 팩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KBS하고 갈등이 있었던 부분도 아니 원래 김경록 씨 취재를 해놓고 중요한 사실은 안 밝혔다. 예. 그리고 검사 컴퓨터에 보니까 김경록 씨하고 KBS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 서로 유착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팩트와 관련된 문제였고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희롱 관련해서 취재원 그거는 실수였죠. 그건 실수였고 예. 사과했고 다시 사과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였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팩트와 관련돼서 밝히는 문제는 진영 논리를 떠나서 중요하다. 그 점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철희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또 표창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이게 우리 정치권의 현실을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그러니까 약간 신선한 충격 이런 걸 받았는데요. 사실은 이철희 의원이나 표창원 의원이나 국회에 들어오시기 전에 각자 자신들의 영역에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만들면서 나름의 소신을 가지셨던 분들인데 그리고 이 국회 활동 시작하시면서 가졌던 초심에 비추어서 자신들의 활동을 계속 반출을 해보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정파적으로 치우쳤던 그 부분에 대해서 몹시 괴롭기도 하셨고 아마 그런 결과로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저런 식의 그 사건이 한국당에서도 좀 나와줬으면 나와야 좋겠다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재선 3선 될수록 선수가 거듭될수록 오히려 그 정치권의 문화에 오염된 네. 면서 이렇게 국민들의 비판이나 여론에 좀 둔감해지면서 오히려 그 선수가 높아질수록 더 그냥 출마를 고집하고 공천 받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초선들은 초심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책임을 지고자 하는 이런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중진 의원들도 같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한국당에서도 저런 분들이 나와 주시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갖는 좀 불신이나 혐오가 조금은 줄어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유 의원께는 좀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그 어떤 연유가 됐던 간에 여야 간의 이른바 조국 대전을 거치면서 이 두 의원이 가졌던 피로감, 실망감 네. 이런 것들이 이런 결심을 하는데 작용을 했다라고 보십니까? 네, 피로감이나 실망감보다는 표창원 의원 얘기에서 봤듯이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속에 자기도 초심을 잃었다 예. 하는 자성인데 안타깝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네. 바로 저 두 분한테 정확하게 적용되는 얘기예요.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이런 모양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견딜 수 없었고 예.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사퇴를 하는데 저는 이철희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표창원 의원은 특히 지역구 의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역구의 유권자들과 상의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죠. 오히려 맑은 물 역할을 하던 분들이 지금 물러나게 된다는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것과 대비되는 장면이 공천 가산점을 받는다고 환호하고 박수치는 한국당이요. 예. 그런 한국당의 모습에서 동료 의원들을 감금했던 사람들은 가산점을 받는다고 하는데 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만둔다면 그건 좀 잘못된 거다. 예. 그런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근데 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네, 되고 짧게 싶-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그 이철희 의원이나 표창원 의원이나 두 분 다 법사위원으로 예. 조국 그 검증을 다 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물론 이제 그 불출마의 변으로 그 뭐죠 20대 국회 예, 그런 걸 얘기하셨지만 아마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네. 그 민주당에 애초에 그분들이 들어오면서 가졌던 그거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네. 것도 분명히 그 밑에 있을 분명히 것이다. 깔려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기홍 전 민주당 의원, 진수희 전 국회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